자, 강화에서 오신 유명상 선생님, 예, 앉으시고요. 제가 우선 여기가 광장이에요. 무대예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두 분의 이야기 손님, 발제자분들이 15분씩 세바시 방식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요 방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병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욱 박사님께서는 그 이론적 배경을 말씀해 주실 거고, 그 이후 시간 다 우리 모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시간으로 하고 활동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첫 번째를 맡아주실 고병원 교수님은 많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울컥하는 심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서 좀 멍한 시간을 갖다가 이런 화두, 도대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고 계신 인기척 인문학의 대명사이신 고병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아니, 제 소개 시간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자분은요, 연구의 아이돌. 예, 고개 들어주십시오. 우리 인천연구원에, 예, 미국에서, 어디 포틀랜드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하고 커뮤니티를 연구를 해 오시고, 그것을 전국 어디에서 펼치지 않고 바로 인천에서 펼쳐주실, 예, 연구의 아이돌 김정욱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분의 우리, 중심 활동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체에서 재능기부 나눔 봉사단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김원진 활동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돌멩이국 도서관 임현진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예, 강화에서 청년 활동을 하시면서 살고 계신 유명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바로 세바시로 들어갈까요? 예,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고병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어떻게 아침들은 하셨어요? 네. 저에게 15분 주어졌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생체 실험 다 거친 거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인문적 가치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문 뭐냐면 사람 문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이걸 개인이 다 방어하려면 안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잖아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되는데, 그게 우리 삶의 터가 될 때 우리가 그걸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막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같은 경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동네 있잖아요. 좀 작은 규모로 동네가 살만한 곳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곳으로 느껴지는 거는 옆집 때문이던데요. 손 들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질문 안 합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로 아침 굶은 사람 있어요? 방위비로, 이걸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소미아나 방위비나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을에 주목하냐면은 내 일상에서 현실과 세상은 바로 옆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집 앞에 생활 쓰레기가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이런 문제가 내 세상을 경험하는 경로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 덴마크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15분 내에 조금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가 케이팝처럼 자체 홍보가 아니에요.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이런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세계 기구 중에 하나인 OECD가 자기네들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난 40년 동안 그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행복지수 1위를 그냥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마 시사점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조금 늦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이 마을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보다 문제가 많이 맞닥뜨릴까요? 적게 맞닥뜨릴까? 이건 질문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팩트 체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더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개인의 삶을 살 때보다는 더 맞닥뜨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태반은 저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단어뜻. 오류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더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문제의 태반은 내 잘못인 오류일까요?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당기지 마십시오. 마을 활동하다가 힘든 부분이 당신 부족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당기지 마시고 서로 그 내밀한 아픔으로 그걸 남기지 말고 서로 경청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절대 당신의 나태함도 아니고 당신의 부주의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당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CEO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또 밑에 부분 뭐냐면 이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 꼰대와 활동가들의 차이점 아실 거예요. 꼰대는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지속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꼰대.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인천만 빼고 좀 전국적으로 이 마을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자꾸만 계도하려고 해요. 그게 노인 프로그램이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자꾸만 계도하고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5년 차 지금 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CEO들 강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지위라는 게 있잖아. 그 활동가의 5년 경차가 되면, 그래서 양주장에서 활동하면 이다솜 선생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하는 이런 연륜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쌓이듯이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그 위치가 에 따라서 경험하는 폭과 깊이 혹은 얻는 정보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센터장 이혜경 선생님의 정보력하고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서 혹은 우리 어떤 다문화 가족에서 하고 있는 허 선생님하고 정보력은 통계적으로는 우리 이혜경 선생님의 정보력이 더 고급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고급한 정보, 좀 더 남다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위가 허락하는 정보력이, 경험의 깊이가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마을에서는 추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늘 물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른쪽은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신영목 선생님의 그림이고, 왼쪽은 그냥 컴퓨터 폰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교수들은 신영목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네들 봐봐, 높은 곳 낮은 곳 하시면서 높은 곳에서 현수막 달아보셨잖아요. 그죠? 아니면 글씨 한번 써보셨잖아요. 낙서금지라고 한번 썼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무엇보다 글씨가 바른지 삐뚤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옆집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물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은 게 추태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름다운 용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을 활동할 때 활동가들이 견지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 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당신이 안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덴마크 활동인데, 활동 중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붕 떴거든요. 뒤에 보이시나요? 까만 부분이 뜬 거예요. 제가 거친 경험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선생님하고 비슷한 경험 하셨을 텐데, 뭐냐면은 한국 사회는 늘 뭐만 하면은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꼬맹이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저기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마을에서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경영이 되고 누가 제일 빨리 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데 모르긴 몰라도 인천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장애 겪고 있는 사람 제쳐두고요. 그다음 힘없는 사람 제쳐두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좀 괜찮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늘 1위였느냐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가진 자의 언어잖아요. 토레랑스. 프랑스 파리 보면은요 엄청난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또레랑스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설레는 가치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사회적 정의가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전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경청해주고 인정해줄 때 마을 주민들은 위로받아요. 이게 이제 인문적 가치예요. 이런 게 인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저질의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경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경로로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있고 들리고 있고 내가 경청되고 있다라는 이런 설레는 경험, 한국 사회에서는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어떤 것은 그대로 존재가 인정받는다. 이해됐습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을 활동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이제 이것도 하는 게 우리 신영욱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자, 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문의대로 살아가는 거. 또 인간은 뭐예요? 사람 인자, 사회관자, 관계적 존재.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신영욱 선생님, 우리는 우리 선생님에게 서예를 배웠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영욱 선생님이. 이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한지에다가 이렇게 획을 그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네들 있잖아. 내가 원래 원하는 방향보다 조금 어긋났어. 한지. 먹으로 썼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교정해야 돼? 유치하게 그냥 한지 바꾸시죠. 이래요.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딱 주시더니 이게 만약에 처음에 획이 어긋나면 그 다음 획으로 보완해야 되고 첫 글자는 다음 글자로 보완해야 되며 첫째 줄은 다음 줄로 보완하면서 전체를 맞춰 나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서도의 관계론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선생님의 원전이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다사로운 인정이라고 저렇게 했으면 선생님의 원전이 저기서는 안 드러나는데 아마 그림과 글씨의 구도 때문에 저렇게 쓰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화상도가 저게 최상이라 더 키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디서 자기네 두 사람 키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긴 통나무를 구해왔어요. 요건 이제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요 문화의 집에 있는 팜플렛. 여러분 이제 건물 앞에는 조형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문화의 집 앞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조형물을 문화라는 건 서로 잘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은 문화인들 접하고 문화는 자연과 늘 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연과 문화와 공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걸 정색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겠나, 이게 그들의 자존심상 용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화의 집의 어떤 바로 옆에 요거는 지금 외래어니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인천 마을 만들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아파트는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동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빌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빌딩. 됐죠? 건물. 그리고 거기에 구획이 돼 있다고 해서 101호, 102호. 요게 아파트먼트.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flat, F-L-A-T, flat 아파트먼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용 장애인 아파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공동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의 자산에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기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야만적인 폭력을 우리 마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 반드시 매토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혹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배정되게 돼 있어요. 요런 부분이 다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게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사회와 국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안도감이 있으면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거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가가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이 해야죠. 마을이야. 이게 마을의 인문적 가치.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허숙경 선생님이 계시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런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시민권 얻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안 하죠? Korean America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이태원에서 맛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태리 출신의 이런 사람들 다문화 식당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유럽이나 북미 출신의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동남아 출신은 그냥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라는 용어가 지금 너무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허숙경 선생님 혼자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냥 쓰더라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미 배제적 용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는 용어죠.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용어죠. 그래서 이게 마을 만들기가 다문화 가정과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패러다임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귀속적 요인으로 차별밖에 받을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이 또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토종 순혈주의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마을 만들기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누구를 우선 겨냥해야 된다? 우리 토착민들을. 원래 한국 사람들을 바꿔야지. 다문화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합니까? 재 뿌리고 옷 찢으면서? 이제 이런 시선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도 하고 다르게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부 4차 산업혁명만 있더라고, 미래 사회가요. 인공지능 로봇밖에 없고. 근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사회에서 미래 관련 담론 대부분이 과학기술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고요. 왜 한국의 시민사회조차도 설레는 미래에 대해서 왜 꿈을 안 꾸냐고요. 인간이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불가피한 욕구가 있고 불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당신 스스로가 불가피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자존감이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아요. 자존감을 비용으로 치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야?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고령사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인 가정 증가하고 빈부격차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재택간병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간병사례,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마을 활동과 당신이 없으면 저것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 버텨요? 재택간병. 못 버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삶의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앞부분만 하고 끝날 줄 몰랐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큰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때 주고받고 하면서 더 말씀을 좀 많이 나눠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을까, 혹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을까라는 이제 이 사전 의견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김정욱 박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활동가는 기둥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활동가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쓰셨지요? 계신가요? 예, 계시지만 손을 안 드시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인천 자치분권이 답이다라고 쓰셨는데, 누가 쓰신 분 계신가요? 예? 자치분권에 대해서 쓰신 활동가분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바로는 남궁영 시의원님이 동구에서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쓰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마을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그 글을 주셨습니다. 어느 청년들과 함께. 예, 청년 많이 오셨는데 혹시 미철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님 오셨나요? 오승현 위원장님. 예, 안 오셨군요. 예, 선민지 선생님 오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발제를 듣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욱 박사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연구원의 김정욱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고, 아이돌 이런 얘기도 들을 줄 몰랐고, 그러니까 제 앞에 고 교수님께서 먼저 하실 줄도 몰랐고, 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발표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도 나온다니까. 네. 네, 제목은 그냥 마을 활동과 사회적 가치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뭐 이 발표를 위해서 따로 연구를 진행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제가 했던 연구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마을 활동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활동을 하셨고, 저는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연구를 쭉 해왔던 사람이니까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는, 그냥 글로 썼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그거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날짜가 10월 10일로 돼 있는데, 그때, 원래 이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PPT는 날짜를 고쳤는데, 고치기 전에 드렸네요. 하여튼 그때, 그렇고, 지금, 사실 연구원은 11월 달에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그래서 지금이 더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개인적인 가치인데,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거를 이게 도입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포인트 혹시 없나요? 아까 소개한 것에서 조금 그 정보를 수정하자면 저는 포틀랜드는 한번 가봤고요. 그냥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 논문을 알았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발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고, 아르키메데스인가요? 유레카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딱 와닿던 논문이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딜레온이랑 데나트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던 거고, 이 연구는 행정학에서 정부가 지역사회 혹은 공공의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논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뭐 영어로 쭉 써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글로 보면, 시민들이 그 정부가 홀로 할 수 없고, 여러 단체들, 시민들, 뭐 비영리 단체, 아니면 민간 기업들과 지역사회 문제, 아니면 지역사회 이슈를 다룰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시민, 그냥 일반 그냥 뭐 인천 시민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차원에서의 시민은 결국에 내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내 주변 사람, 공동체, 뭐 사회,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시민이라고 봐요. 그럼 이 시민의 개념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에 내 이익과 내 관심을 넘어서 주변 사람, 지역사회,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시민이 아닐까.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영리 조직 관련된 이론이 나오는데요. 비영리 조직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손들기 부담스러우니까 비영리 조직이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다 아시는 걸로 하고, 비영리 조직은 영어로 치면 non-profit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 혹은 이 조직의 다른 이름이 비정부 조직이에요. 정부가 아닌 조직. 그렇다면 이제 비영리 조직은 일반 시민 혹은 기업, 정부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의 형태를 비영리 조직이라고 미국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뭐 주민 조직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뭐 비영리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단법인, 뭐 이런 데 다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조직이 다 비영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비영리 조직은 무엇인가? 기업은 뭐라고 딱 누가 물어본다면 대충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조직. 그럼 정부는 뭐죠? 네, 공공의 이익을, 공익을 실현하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비정부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석되면 와닿나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의 형태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조직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있으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관심이 있어서 그 조직의 회원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공동육아 조직이 있으면 그 공동육아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가게 되고, 내가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굿즈라는 얘기로 거기선 얘기를 하는데, 이 커먼 굿즈라는 거는 결국에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이 그동안에 부정적인 형태로 정의됐던 것들을 긍정적인 형태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영리와 비정부 조직은 쉽게 말해서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합의된 목적을 추구한다. 합의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비영리 조직은 일반 기업들은 경제적인 가치, 우리나라는 원, 미국으로는 달러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비영리 조직은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좀 비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기뻤다, 좋았다,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추구했다, 아니면 어떤 놀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비영리 조직, 이 커먼 굿즈에서 나오는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 이 커먼 굿즈의 특성은 공공 서비스는 누구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커먼 굿즈는 누구를 배제할 수 있어요.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가치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교류와 소통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경제적인 합리성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됐고, 그것에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학회나 뭐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한국행정학회에서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고, 여기서의 정의는 뭐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동소이한데, 정부가 이것들을 실현하다 보니까 여기서의 그 사회적 가치는 뭐 인권, 안전, 노동, 일자리, 상생 협력, 사회적 약자 지원, 공동체 복원, 지역 경제, 뭐 이런 형태로 발현이 되고, 그래서 정책에서는 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어떤 뭐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인정을 하게 하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 아니면은 재난 서비스, 그래서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규직화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냐라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